나라는 돈은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부채 비율이 50%에 구조를 바꾸는 정책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입니다. 계속 저성장일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제 지역 화폐 등등을 통해서 평균적으로는 한 25만 원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이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빚을 갚아준다는 것은 이제 7년 이상 된 연체 탕감해 준다는 부분이고요. 7년 연체부터 그 이상이니까 아마 20년 연체까지 있을 거고, 나라는 돈은 없는데 이제 재정의 적자이죠. 미래에 쓸 돈을 이제 나라도 빌려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행해서 이제 현 지금 급한 상황을 일단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중국에 나오는 이제 고사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길가에서 물고기가 이제 푸덕푸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가다가 물고기야, 내가 이게 바다에 너를 옮겨줄게 하니까 물고기가 하는 말이, 지금 바다는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한 양동이의 물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놓아두다가는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침체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 복원력은 좀 주어야 되겠다 해서 단기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부채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에도 부담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려면 아직은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 10년, 20년 동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사람이 쓰러져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알부민 주사라도 좀 주어서 일단은 정신은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정책들을 시행하겠죠. 그래서 이건 장기 정책은 절대 아니고요. 구조를 바꾸는 정책도 아닙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자기의 부채를 갚은 사람은 이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전에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은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곰곰이 이런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뜯어보고 하니까 꼭 도덕적으로 나빠서 빚을 못 갚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갑자기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 퍼졌다든지 코로나19가 닥쳤다든지 자기가 지지리도 운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중기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꼭 지키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정부의 이제 의지나 의사 표명들이 좀 보이면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러지만은 좀 이따 또 열심히 긴축을 해서 갚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 일단 지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불안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성장률의 저하 문제, 코로나19의 충격하고 계엄으로 인해서 소비가 꽤 많이 충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 6개월 정도 기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의 소비나 투자를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까 다 전망해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상황에 매몰되시지 말고요. 그냥 정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길을 그냥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축액이 생기면 어디에 하느냐? 30대 정도 같으면은 그것은 무조건 주식입니다. 부동산도 물론 되시긴 하겠지만요. 이제 이 부분이 크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평생 동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투자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대라 같으면은 아직도 저축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주식을 저는 보유하는 것, 투자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자산 관리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개인으로 나눠 본다면은 모두 다에게 통용되는 법칙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이제 50대 가면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이제 꾸준히 소득을 받는 자산의 비중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30대는 내가 성장주를 하다가도 언제 40대, 50대 가면은 점차 배당주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리츠 같은 그런 쪽에 이제 비중이 차츰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뭐 60대, 70대가 들어가면은 더욱더 안전자산의 비중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 기본을 형성하고 있을 것은 미국 저는 S&P 500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비중도 조금 높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한 10년 이상 눌려 있던 주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상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조금 분출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도 마찬가지 이제 수급 면에서도 괜찮고요. 뭐 이런 때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들어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게는 예를 들어 내가 적립식으로 얼마 정도를 계속 해나간다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한 30%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S&P 500을 떨어져도 사고 뭐 그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 1% 되면은 1%대 이상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위험은 좀 더 있죠.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위험을 이제 조금 취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자산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신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저는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주식하고 뭐 리츠 이게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아직 유효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저는 결국 S&P 500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라면은 금을 사도 지금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달러 미국도 지금 통화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 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금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금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금이라는 것을 사라 그랬다 해서 샀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또 그것도 맨날 나와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게 맞지도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적정한 가격이 얼마일까 가치가 얼마일까가 어느 정도 편차 내에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식에서 버는 기업의 수익을 할인하면은 그게 주식의 가치가 되니까요. 기업의 수익을 할인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는 이제 이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금이라는 것은 이게 수익의 흐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년 어떤 수익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 가격 이게 적정 가격이냐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왜 가능하냐? 수급을 잘 열심히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수급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빨리 또 돈을 뺀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 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뭐 여전히 아직 여력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들이 이 부분에 투자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때는 상대적으로 직장을 들어갈 때도 쉬웠고 40대 때도 물론 외환위기는 겪었습니다. 저희들 때는 외환위기가 일어나더라도 성장률이 5%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저성장이니까 훨씬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입니다. 계속 저성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어쩌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장면은 펼쳐지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저성장 IMF 외환위기라든지 경제위기는 틈틈이 겪어봤지만은 오랜 기간에 저성장은 아마 한 번도 못 겪어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도 길어집니다. 정년도 65세, 특히 이제 30대 분들은 저하고 70에서 좋게 70세까지는 일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돈 잘 버는 나를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의 사생결단을 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투자를 해서 돈 잘 버는 날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하고 남이 하지 않을 시간에 해야 이제 그 경쟁력 있는 날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경제 환경에 얽매이시지 말고요. 항상 경제는 울퉁불퉁했습니다. 결국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투자해서 여러분들을 좋은 자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 제가 뭐 40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걸 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수명이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고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더 오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하던 투자의 비중보다는 좀 더 높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명을 좀 더 길게 보고 더 오래 일을 할 거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내가 그래서 저축을 하게 되는데 그 저축하는 돈을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 부분에서 좀 더 글로벌한 투자 자산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꾸준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잘 저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축하는 돈을 2%짜리 예금에 넣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투자 자본에 넣어 놓을 것인지 하는 것,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선택을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자산 관리나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